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새만금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 콘서트가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태풍 카눈을 피해서 전국 8개 지역으로 이동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집결을 했는데요. K-팝 콘서트 장소, 일정, 출연진 등이 계속 바뀌면서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콘서트로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또 문화를 정치에 예속된 걸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하는 K-팝 콘서트, 이제 정말 한 40여 분 뒤에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잼버리가 준비 부족, 운영 미숙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던 터라서 정부가 콘서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역전의 만루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가장 아슬아슬한 콘서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콘서트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4만 3천여 명에 해당되는 분들, 청소년들이 전국 18개 지역에서 지금 서울로 모이는 과정인데 또 버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고 또 비가 아직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순천에서는 사고까지 일어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급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축구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더운데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네. 태풍까지 오면서 자칫하면 이게 공연하려게 되면은 그 단을 쌓고 조명들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슬아슬하고 좀 안전 사고 위험이 염려되는 그런 콘서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바뀌면서 급조된 부분도 많이 있어 보였는데 네.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도 걱정, 또 이 무대 설치해 주신 분들의 안전도 걱정,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는 네. 콘서트입니다. 근데 K-팝 콘서트 날짜, 장소, 출연진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됐잖아요. 진짜 우여곡절이죠. 변경이 여러 번 됐는데 처음에는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FA컵 경기 일정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축구 팬들이 또 반발을 했고,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출연진이 바뀌면서 원래 오늘 예정됐던 KBS 뮤직뱅크가 또 결방이 되고. 네, 그렇죠. 생방송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중음악을 향한 정부의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난맥상을 K-팝 콘서트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정을 변경하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니까 옳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일정을 변경하면 다른 쪽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아까 경기장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경기 예정이 있어서 또 자칫 피해를 줄 뻔했고요. 또 이 뮤직뱅크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은요, 사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료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중동, 아랍,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봤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K-팝 팬들이 많은데 이게 전격적으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가수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급격하게 바꾼다는 건 누군가한테 이제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화를 바라보는 일종의 수단화, 도구화라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신들의 어떤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문화를, 특히 이제 네. 가수들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모순이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야. 대한민국.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짙었다. 그래서 네. 가수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오히려 부담을 더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KBS 뮤직뱅크 결방이 이제 동시간대 원래 열릴 예정이었던 거기 때문에 또 이 가수 출연진 섭외가 바뀌면서 이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기획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굉장히 고민했을 거고 그런 와중에 가수들은 사실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고 기획사나 정부 측에 의존하는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예속화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 팬이 국내 팬이 아니고 글로벌 팬이거든요. 네. 그러면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여론이 과연 좋게 형성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에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급조를 하고 결방까지 시켰는데 전 세계 팬들은 오히려 실망하게 되는 그래서 소탐대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전 충분히 있고 네. 사실 뮤직뱅크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과연 얼마나 생각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번 콘서트가 너무 급한 나머지 거기까지 과연 고려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 네. 문화를 이렇게 좀 정치에 예속된 것으로 보는 수단화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사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심지어 박정희 정권 때는 궁정동 안가의 가수들을 거의 뭐 매일 부르다시피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문화 예술인들을 이제 사유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뭐 3S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역시 이제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심지어는 그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네. 음반에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게 만들어서 뭐 문화예술 창작과 실현의 자유를 박탈했던 대부분 이제 건전가요라는 게 다 검열을 해가지고 뭐 사회 어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나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저쪽 되면 빼버리고 네. 심지어는 뭐 정치 권력의 위해가 되면은 그것도 검열하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수단화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국가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수들이나 예술인들을 좀 앞에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이제 블랙핑크가 또 세간의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질 바이든 여사가 뭐 초청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보고가 누락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근원이 바로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 후광에 힘입어서 아. 뭔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사례라고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 공연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결국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블랙핑크의 이미지만 팬들만 상처를 받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 예속화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어떤 자율성, 창작의 자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정치 권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전통 아닌 정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여론의 중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BTS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여당 의원이 군에 입대한 BTS를 K-팝 콘서트에 세우자 이런 얘기를 아예 공개적으로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했는데 SNS에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격식을 갖추고 뭐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제안한 네. 게 아니고 SNS에 메모하듯이 그걸 공개해버려서 질타를 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에까지 했는데 사실 이제 국힘당의 유력 의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도 일단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각 정부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걸 허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는 선례를 남기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뭐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진과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에서 병력 자원으로서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고 그렇죠. 또 나름대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차출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을 또 누가 다시 또 떠넘겨서 맡아야 네, 되잖아요. 자리가 또 빈자리가 네, 생기고. 그러면 연속으로 이제 피해를 주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밑돌 끼워서 빼서 위 개는 것은 정말 자체 시스템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나 반박이 나오니까 성일종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는 BTS를 유엔에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데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냐. 국익 측면에서 생각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보세요? 국이라는 것,
국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행사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얼마나 보장을 했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걸 잘 보장을 했을 때 당연히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아지는 것이고 네. 국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잘 덮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백악관에 뭐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세 차례 갔는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동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마치 뭐 문재인 정부가 동원한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 유엔에서 초청을 해서 갔던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정부에서 뭐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간 건 아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간 적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예. 다 프로세스가 있었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수를 초청할 때 아니 그냥 와서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떤 존중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옆자리에 있으면은 가수인데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수는 항상 최고의 그런 무대를 선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BTS 같은 경우는 군대 간 멤버도 있고 각자 개별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 전에 합을 맞춰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네. 뚝딱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네. 했던 거잖아요. 더구나 지금 K-팝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로 평가받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급조를 하게 되면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결국 K-팝 공연을 보러 온 팬들도 실망을 하게 되고 물론 당연히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도 실망하겠죠. 그러면 결국 K-팝 이미지가 나빠지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국익도 굉장히 해쳐지기 때문에 이 급하게 무대를 꾸민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만 K-팝 가수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들은 프로거든요. 네. 네. 무대 하나 한 번 서는데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오전부터 이제 그 무대에 적응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뭐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무대를 하기 위해서 뭐 며칠 전부터 사실은 연습도 하고 합도 맞춰봐야 되고 또 현장 사운드라는 것을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구나 전용 그런 공연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연도 이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BTS가 2030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콘서트 열었을 때 그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료 공연이었는데 공연 비용을 유치위원회가 아니라 하이브가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사실은 지금 여름, 뭐 가을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계절 같은 경우는 가수들 입장에서는 대목이에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공연을 많이 못 해가지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지자체 사실 어느 정도는 좀 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공연해야 되는데 이때는 깜짝 놀라게도 소속사가 모든 비용을 다 전담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의 뭐 기조를 추구한다는 이 정부와는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는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예.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인 기조와 맞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뭐냐? 자기중심적으로 이익에 따라서 국익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봤으면 하는 게 이 K-팝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원래 축구 전용 경기장이잖아요. 이게 잔디 훼손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이런 콘서트나 행사 치르는 부분 이번에도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드 좌석만이 아니고 그 잔디 구장까지 들어가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잔디가 염려되는 거고 이 잔디를 잘 기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많이 들였고 이건 다 이제 혈세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명웅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근에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초청을 받았어요. 네. 받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이제 축구화를 착용을 하고 또 댄서들도 같이 축구화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정말 센스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장에 배치돼서 앉을 대원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축구화를 다 신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잔디 보호용 패드를 밑에 이제 깐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분명히 훼손은 잔디 불가피할 것 훼손이 같습니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축구 경기장은 사실 축구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건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잠실 무슨 운동장에서 하고 그러는데요. 이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온전히 음악 감상을 못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올 때 경기장에서 갑자기 공연을 하니까 이거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해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그러면 경기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하는 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이 사운드라든지 음향 자체들이 음악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지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측면들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양적인 부분이 아니고 질적인 네. 부분에서 콘서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잔디도 사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인기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카우트 대원을 위장해서 단복을 빌려 입고 케이팝 콘서트에 가려고 하는 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요거는 참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요. 네, 뭐 이런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팬심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특히 서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잼버리 대원 일부 또 일반 팬 일부 이렇게 해서 같이 했을 텐데 지금 너무 급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되고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약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건 이제 막긴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미입국한 예멘과 시리아 대원의 숙소를 배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스카우트 대원이 다 왔는지조차 관리를 못했거든요. 지금 면밀하게 이게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보여준 그러면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좀 이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 이 팬들을 과연 걸러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한번 이제 시험대가 뭐 또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K-팝 위상과 가치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청소년들이잖아요. 세계 청소년인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K-팝 공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리고 SNS에다가 내가 갔다 온 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자랑하고 그러려고 끝까지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K-팝은 사실 아이돌 음악이 저질이다. 질이 낮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덕꾸러기처럼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결국 전 세계 청춘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세계적인 장르로서 거듭났고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이런 대원들이 열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는 콘서트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길 고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반장의 픽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